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좀 전에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발사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스타쉽의 경우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볼 수 있겠죠. 120여 명까지 탑승을 할 수 있는 거대 비행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줄 그런 탐사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어제 우리 시간 저녁 11시경 정도에 발사가 되었는데, 본 궤도에는 오르지 못하고 중간에 폭파가 된 것으로 일단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새벽에는 테슬라 어닝콜이 있었죠. 어닝콜이 끝나자마자 일론 머스크는 또 스타쉽이 궤도 비행을 관장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스타쉽 발사가 성공을 했으면 테슬라 주가에도 긍정적인 요인을 좀 주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시도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주식 역시 언젠가는 이렇게 스카이 라켓팅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역시 어려움은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어려운 주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분기부터는 좀 괜찮아질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3대 지수 현황, 매크로 현황 안 알아보고 갈 수 없겠죠. 자, 오늘은 테슬라가 빠지면서요, 전반적으로 크게 빠진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미국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는 거의 빅테크 기업들, 테슬라를 포함해서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은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다음 주부터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주식들의 또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요. 테슬라는 다소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좀 좋은 실적을 발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거시경제 역시 좋지 않아 보이는 흐름입니다. 실업은 올라가고요. 집값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연준은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 같아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역시 어저께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계속해서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도구는 역시 금리 인상이 되겠죠. 아무튼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비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나 전반적인 미국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나 올해만 좀 잘 넘기면 내년은 충분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테슬라가 9.75%나 하락을 했어요. 테슬라가 하락하니까 GM과 포드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빅테크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주들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AT&T와 같은 기업들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지 못했어요. AT&T도 오늘 10% 넘게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나스닥이 오늘 0.8% 빠졌지만 그래도 12,000선을 지켜내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 기술적 흐름상으로는 나쁘지는 않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5월 3일 FOMC까지는 횡보를 할 것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역시나 다를까 횡보하는 모습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지지라인으로는 한 11,900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삼고 이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힘은 약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12,300선 돌파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준의 긴축 우려가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돌파 역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방도 항상 열어두고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연준의 긴축은 올해 한 7월까지는 지속이 될 것으로 지금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5월 3일 이제 FOMC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아무래도 25bp 즉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이 현재도 80%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최소한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은 더 남았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만약 6월이나 7월달 FOMC 회의 때 이제 금리 동결이 된다면 시장은 좀 한 차례 환호하는 단기 랠리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렇게 완화되는 흐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를 잘 견디는 게 올해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 때 테슬라 1분기 실적에 관련돼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정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잘못된 수치를 말씀드려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제 테슬라의 자동차 그로스 마진, 오토모티브 그로스 마진이죠. 자, 이 부분을 제가 16.5%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숫자를 잘못 계산했어요. 자동차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자동차 그로스 마진인데, 자, 이 숫자에서 이 숫자를 빼면 4천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4빌리언이 넘게 나와야 돼요. 자, 바로 이 숫자로 정정을 합니다.
테슬라의 자동차 그로스 마진은 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레귤러터리 크레딧이죠. 자, 이것을 포함했을 때, 이 크레딧을 포함했을 때 4.2 빌리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로스 마진은 2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0%를 넘기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그로스 마진율을 4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2022년 4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이 상단에 표현을 해 주었다고 했는데 이게 빠지면서 좀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쨌든 레이어드님에 따르면 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크레딧이 제외하면요 자동차 GP 마진이 한 18.9%라고 합니다. 자, 애널리스트는 또 이런 것을 갖고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자동차 GP 마진이 그로스 마진은요 생각보다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의 자동차 그로스 마진을 봤을 때 최근에 급격한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괜찮은 마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오늘 테슬라가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테슬라의 어닝콜 이후 더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월가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자, 그리고 숫자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어닝콜이 뭔가 차트라든지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거의 일론의 인터뷰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투자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가격 인하를 한 이후에 오더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럼 일론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이 한마디만 하고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월가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자, 얼마나 디맨드가 있는지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공급은 얼마나 있는지 숫자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시간상의 제약 때문인지 일론이 워낙 바쁘기 때문인지 아니면 화면이 없는 그냥 육성으로만 진행이 돼서 그런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어닝콜 이후에 주가가 빠지는 건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크게 주가가 빠진 거 역시 이런 마진율 하락에 기인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전체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율이 전분기만 하더라도 23.8%였는데 이게 19.3%로 내려왔어요. 전년 동기는 29%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 가까이 전년 동기 대비 마진율이 하락을 했어요. 자, 이러면서 주가도 10% 이상 하락을 10% 가까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른 건 역시 마진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론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차를 싸게 팔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차가 많이 팔릴 것이고 향후에 FSD,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수익으로 이를 만회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FSD 테이크 레이트가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FSD를 지금 쓰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일론은 그거는 현재 뭐 말해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트로이 테슬라이크 자료에 의하면 한 20% 가까이 북미 기준으로는 FSD 테이크 레이트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좀 미진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번 어닝콜과 관련돼서 핵심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일단 사이버 트럭이 이번 3분기에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9월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뭐 매년 한 9월 1일쯤에 그리고 8월쯤에 많은 행사를 이어왔습니다. 아무래도 9월 한 1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때쯤 아마 사이버 트럭 인도 이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딜리버리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는 다행인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달에요, 리튬 정제 공장에 착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연말 시운전도 시작을 한다라고 해요. 일론 머스크 의견에 따르면 리튬은 전 지구상에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죠. 충분한 양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역시 정제입니다. 이 정제라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직접 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것을 보면 역시 수직 계열화 통합화의 끝판왕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도저 컴퓨터죠. 슈퍼컴퓨터, AI 슈퍼컴퓨터에 관련된 소식이 요새 뜸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아마존과 같은 경우는 AWS라고 하죠. 아마존의 AI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는데 아마존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애저라는 서비스가 있고 구글도 하고 있죠. 자, 이 도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AWS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테슬라예요. 정말 이는 뭐 소프트웨어 회사임을 천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열심히 FSD 데이터, 그러니까 AI 주행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있는데 이를 뛰어넘어서요, 이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사업까지 시작을 하겠다, 서버 사업까지 시작을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엔비디아 GPU를 대량 구매했다라고 해요.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D1 칩이라고 해서 이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D1 칩의 그런 양산이라든지 성능이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GPU를 대량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건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10% 가까운 하락을 보였던 이유는 역시 마진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번 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그로스 마진율이 약 한 4.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테슬라 CFO 의견에 따르면 이번 마진 하락 원인의 50%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형 모델 SX 관련된 워런티 일회성 비용이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4.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일회성 비용이 50%라고 했으니까 뭐 다음 분기에는요 4.5%의 절반인 2.25%는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원자재가 하락도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물류 비용 역시 테슬라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운임이 많이 떨어졌죠. 이에 따라서 2분기에는 충분히 마진율 상승이 또 기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겠습니다만 이번 분기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제시한 올해 생산 가이던스는 200만 대이고 인도량 가이던스는 역시 180만 대로서 충분히 매크로만 받쳐준다면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번 어닝콜 주요 코멘트로서는요, 역시 이렇게 함축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맞다, 테슬라의 방향성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ESS 사업이죠. 이번 분기에 약 4기가와트시를 인도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체 연간 캐파가 40기가와트시에 이르는 레스로 공장이니까 약 10% 정도 지금 캐파에 도달한 것으로 제가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분기 순이익의 한 15% 정도를 기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이에 따른 이익률이 한 11%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것의 이익률을 20%까지도 올려보겠다라고 하는 테슬라고 앞으로 몇 개 분기 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ES 사업의 이 에너지 사업의 성장 추세로 봤을 때는요, 일단 올해 연말 한 4분기에 레스록 공장이 풀캐파로 가동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막대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러한 기울기로 성장을 한다면 4분기에는 분기당 10기가와트시의 메가팩을 생산을 하면서 그러면 분기당 10기가와트시니까 연간 40기가와트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40기가와트시 연간 생산량에 이르게 되면 거의 이제 한 개 분기, 테슬라 현재 자동차 판매했을 때 한 개 분기에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죠. 내년부터는 정말 이제 에너지 사업이 큰 산업이구나 라는 거를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FSD 베타와 관련해서는 지금 11 버전이 나오면서 상당히 급진적인 발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BYD 같은 경우는 두 손을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완전 자율주행은 어렵고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그렇지 않다,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최대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항상 테슬라가 연초가 되면 올해 내에 좀 만들어내겠다라고, 완전 자율주행 이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신빙성은 그렇게 높다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가능했을 때는요, 이게 정말 가능해지면 테슬라의 주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넘사벽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돼서 좀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현재 3세대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3세대 플랫폼은 모델2, 그러니까 25,000불에서 30,000불짜리 저가형 차량이 되겠는데, 이 차량과 관련해서 테슬라 내부적으로 로보택시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뭔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차량이 빠르면 내년 말에나 2025년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정말 빠르면 2025년이면 이제 자율주행차 우리가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현재 하드웨어 3.0이죠. 하드웨어 3.0이 들어간 모델 3, 모델 Y로도 완전 자율주행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코멘트는 모델 3, 모델 Y
현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3세대 차량, 저가형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지 마시고 현재 모델 3, 모델 Y도 가격이 많이 인하됐으니까 많이 사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모든 자동차는 전기차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중국에서는, 중국 상해에서는 상하이 오토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최대 오토쇼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전기차가 전면에 나서서 전기차 전 시장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트렌드를 보면 이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또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역사상 그 어느 회사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는 서비스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간의 카메이커들은 자동차 생산과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이익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요. 현재 카메이커들의 평균 이익률이 한 8%대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를 판매만 했을 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내연기관의 여러 가지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그에 따른 이익률이 거의 4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판매 매출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익률이 떨어져서 8%대의 총 이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애프터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품이라든지 다른 기타 부품들을 판매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카메이커들은 다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있죠. 뭐 거의 엔진 오일을 갈 필요도 없고 브레이크 오일도 갈 필요도 없고요. 뭐 5년에 한 번씩, 한 3, 4년에 한 번씩 타이어만 한 번씩 갈아주면 되는 게 전기차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서비스는 서비스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전기차 시대가 되면 현재의 사고방식과 이익률 방식에 머물러 있는 카메이커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새롭게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들은요, 전기차와 함께 자율주행을 성공할 수 없다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정말 방향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Y를 발표하고 대량 양산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1년 만에 뭐 700% 이상 크게 올랐는데요. 그런 날이 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매크로 상황이 호전이 되고 이번 3분기에 런칭할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판매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면요, 주가가 한 차례 크게 뛸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소비자가 절대 실망하지 않을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지루한 행보 기간, 이 하락 기간을 견딜 수 있어야지 이렇게 스카이 라케팅하는 주가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테슬라의 주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간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5년 넘게 이렇게 행보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시세가 분출하는 구간은 짧습니다. 짧으면 1년이고요. 길면 2년이에요. 자, 이 구간이 언젠가는 오니까 현재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생하는 이 구간을 잘 견뎌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메이저 업체들, 기관 투자자들 역시 이런 기간을 즐기면서 주식을 모으고 있어요. 아무래도 주식을 싸게 사야지 향후에 큰 수익률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투자가 어려우시면 저희 아트란TV 유료 멤버십에서는, VIP 멤버십에서는 최근 10% 이상 하락이 오기 전에 일단 한번 끊어 주었어요. 많은 회원님들이 만족을 하면서 같이 즐거운 투자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꼭 한번 가입해 보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